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은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문항 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문항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6회차를 기준으로 일단 문항은 진행이 됩니다. 자, 문항 7, 법인세 신고 관한 문제 중에 일곱 번째 문항이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론부터 정리를 하고 예제풀이하고 요 기출 문제를 이따가 와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페이지는 여러분 일단 이론 정리부터 할 거니까 자, 111페이지로 오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를 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이론 정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이제 차분히 할 건데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 우리 법인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 매 회차마다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보는 주제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각 문항별로. 일단 주제 자체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주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영업용 승용차, 뭐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뭐 접대비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 그 안에는 되게 소주제가 많죠. 뭐 접대비라고 해도 뭐 현물 접대비다, 뭐 그 문화 접대비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고 우리가 뭐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고요. 접대비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가 나온다는 걸 안다고만 해서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정 주제가 나오는 거를 알고 그 주제 안에 있는 많은 공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변화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공부한 주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아예 공부하지 않은 주제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시험이라고 해봐요. 그 수험생 입장에서 반은 기출에서 주제가 나오고 반은 늘 새로운 게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면 그걸 대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 주제는 그런 시험은.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범위가 그렇게까지 변동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뭐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걸 물어본다고. 아시겠죠? 감가상각비다. 그러면은 뭐 큰 틀에서는 막 모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상각비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다? 충분히 이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문제에서 이번 특정 회차에서 그거에 대해 대응할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리려고 공부할 게 많아요. 이렇게 막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향과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그 시각화해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립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할 때도 좀 마음이 편해요.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냐, 뭐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한정 없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심하죠. 자, 그러시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금 여기 교재에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의 변화는 다 우리가 그 뭐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 정리하고 교재를 만들고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드린 제 교재에 정리해 놓은 거랑 문제는 다 잘 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업무용 승용차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매 회차 최근 우리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6년인가 15년인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언제 처음에 이 제도가 들어왔는지는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15년, 16년 그 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조사요원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보시면은 요 문제가 항상 나와요. 케이스는 조금씩 달라. 뭐 어떤 때는 어떤 회차에서는 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다. 어떤 때는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전용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운행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전용 보험에도 가입했고 성실하게 운행 기록도 작성 비치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론 정리하는 차분하게 이론 정리와 예제까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두면 이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니까 잘 대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라고 해서 요거 세법 규정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업무용이라고 돼 있죠. 업무용. 우리가 표현이 처음에 낯설어서 좀 어색한데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죠. 업무용. 업무용 승용차.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적어 놨죠. 업무용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법인의 직원이라고 해요. 그럼 지방에 있는 어떤 공장 우리 회사가 뭐 물건을 만든다, 새우깡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지방 공장에 어떤 뭐 효율화를 뭐 늘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출장을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많겠죠? 차를 쓸 일이 많겠죠. 업무차. 즉 업무차 차를 쓸 일이 많겠죠. 뭐 공장에 출장을 가거나 뭐 지방이나 어디서 회의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때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차를, 그죠? 그때 쓰는 차를 회사의 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표현에 주의하라고. 업무용이라는 게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보다 보면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일 볼 때 출장 가거나 뭐 회의 참석하거나 이럴 때 회사 일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차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정의.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예요. 그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업무에 썼다는 거죠. 업무에. 업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출장이나 회의 참석 등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위해서 쓰는 차란 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개소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라는 표현은 쉽게 우리는 그냥 소형 승용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소형 승용 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세단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세단이나 그런 차들 그거를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고 그러니까 회사 일에 쓸 거야라고 하고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가 몰래 주말에 놀러 다니거나 비싼 차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사두고 그걸 주말에 놀러 다니는 데 쓰거나 그런 거를 좀 제재하려는 제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업무용 승용차가 갑자기 왜 이런 주제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냐 하면 과거에 그런 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법인이죠. 회사 명의로 차를 사. 업무용입니다라고 등록해 두겠죠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재무상태표에도 적어두고 거기에 뭐 기름값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비용 처리하고 할 거잖아. 소모품도 갈아주고 막 회사 돈으로 그렇게 업무용이라고 장부에 올려두고 실질은 주말에 펑펑 놀러 다니는 거예요. 뭐 주말이든 주중이든 대표이사가 예를 들면 이 차로 펑펑 놀러 다니는 거예요. 뭐 임원들이나 그거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결국은 그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그걸 결국은 법인이 비용을 대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라고 하면서 세법적인 어느 정도 제재를 하려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야 지금 타고 가는 거 너 차 뭐야? 예를 들면 대표이사 쫓아다니면서 주말에 놀러 가는 걸 그 뒤에 뭐 가가지고 무슨 차 타고 놀러 왔냐고 막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적으로 제도화해서 관리를 하라는 거야. 너희가 정말 이 차를 회사에 뭐 일 볼 때 출장 가거나 회의 참석하거나 이럴 때 쓸 거라면 그때 잘 운행일지 적어두고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해두고 자, 너희들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샀으면은 그만큼 관리를 하라는 거야. 정말 업무에 쓰고 있는지 입증을 하면은 오케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인정 못하면은 당연히 송금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소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는 그럴 여지가 있는 작은 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다는 게 우리 뭐 아주 작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를 나눌 때 여러분 뭐 대형 트럭 뭐 그런 거 있죠. 그 중형 뭐 이런 게 있고 한데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단류 있죠. 세단류. 그게 딱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떠올려.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기 좋은 타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여러분 당연히 업무를 보기도 좋겠죠. 이런 차들은. 자, 그런 차를 제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를 남용하는 거를 제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업무용입니다. 표현이 제가 그 용어를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업무용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자, 파란색
끝났고 여러분 주의하라고 하는 거야.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죠, 여러분? 세법이. 자, 다음 아래 1, 2, 3번 있죠. 얘들은 제외래.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이 빨강이들은 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빨간색 색칠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빨간색 색칠한 애들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요 관련 비용 관련한 세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빨간색 뭐죠? 빨간색 표현을 보세요. 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보통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영업용은요, 여러분 뭐냐면 업무용하고 영업용 다른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막 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둘 다 회사 관련돼 있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용어에 이제 처음부터 잘 잡고 가자고 용어부터. 아까 말했듯이 요 파랑이 업무용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출장을 가거나 회의 참석 등. 그죠? 여러분 이게 이 회사의 메인 업무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새우깡 만드는데 그 새우깡을 만들고 뭐 제조하고 뭐 이런 과자 만들고 뭐 그런 게 그 회사의 주된 업무지. 출장 다니고 회의 참석은 이제 약간 부수적인 느낌이죠. 부수적인 느낌. 회사를 위한 건 맞아. 이 업무용이라는 게 출장도 가고 회의도 참석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런 출장이랑 회의 참석을 영업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새우깡을 만들어서 뭐 제가 자꾸 새우깡을 예로 드는데 뭐 아무튼 과자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가 그 파는 게 이 회사의 영업이 있잖아. 그죠? 돈 버는 메인이 되는 거를 돈 버는 게 어떤 걸로 돈을 버느냐 쉽게 말하면 그걸 영업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차 어디 뭐 전달하러 가거나 회의 가거나 이럴 때 쓰는 차라는 거예요. 업무용은. 그런데 그런 용도로 사두고 딴 데 쓰지 마 이 말이었고 지금 빨간색은 뭐냐면 여러분 영업용이라고 표현을 했죠. 영업용 승용차는 이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라고 한번 더 딱 잡아주는 거예요. 범위를.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빨간색 보세요, 여러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 경비업 등에서 차를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요 차를 쓴대. 직접 사용하는 차. 2번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운구용 차. 운구용 우리 그 시신 요런 거를 우리 그 장례식장에서 옮기고 하는 그런 차. 운구용 승용 자동차. 자, 3번 뭐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요건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R&D 개발로 하는 승용 자동차로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요거는 최근에 들어온 그 문항입니다.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용으로 지금 허가까지 받고 연구 개발용으로 우리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직까지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근데 어쩌 세법적으로 제재라기보다 어떤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최근에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이 우리 영업용 승용차의 메인 개념이에요. 주된 개념이라고. 영업용은 여러분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를 우리 회사 이 법인의 주된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 보세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운전면허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것들은 무인 경비업에서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 경비 돌아다니면서 밤에 뭐 세콤이나 뭐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잖아. 그 세콤 차 있죠, 여러분? 경비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거 자체가 그 회사의 주된 영업을 위한 거죠. 그게 그 회사의 핵심이잖아, 쉽게 말해서. 그죠? 운수업. 우리 차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운수업이라고 해서 뭐 화물을 어디까지 이동시켜주고 돈을 수익을 얻거나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그 자동차 그 자체를 파는 게 얘들의 목적이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당연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재고 자산이나 이런 거로서. 자동차 판매하려면은 뭐 제조한 거 사오든 자기들이 제조를 하든 갖고 있으면서 뭐몇 킬로 탔는지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팔 거 아니야. 영업을 할 거니까. 별도의 법으로 그건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이나 자동차 임대업 빌려주거나 렌트해주거나 운전학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 업무용 승용차로서 제재하는 이 규정으로 할 게 아니고 별도의 각자 업종에 따른 법이 다 있어요.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따로 얘들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야. 장례식에서 운구용 승용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장례식장을 업으로 한다면은 장례식장을 업으로 하는 법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당연히 운구용 승용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제 개념이 오시죠? 이 영업용 승용차는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제재하려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출장 갈 거예요. 회의 있잖아요. 뭐 어디 우편물도 갖고 가야 되고 이것저것 쓸 일이 많아요라고 사는 차. 그거를 그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고 그거를 대표이사가 명분만 그걸로 사두고 실질적으로는 주말에 빵빵 놀러 다니고 주중에는 또 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주중에는 출장 갈 때 쓰더라도 주말에 대표이사가 빵빵 타고 놀러 다니고 그거를 놀러 다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론 정리.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를부터 시작합니다. 업무용이다. 업무용. 표현이 여러분 헷갈리기 쉬워요. 영업용 승용차는 지금 이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주된 업종으로 돈을 버는 데 쓰는 그 영업을 위해서 쓰는 차를 제재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정리를 하면은 1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여러분 회사, 즉 법인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샀어요라고 샀다는 거야. 이거 출장 갈 때나 회의 참석할 때나 뭐 시찰 갈 때나 여러 가지 쓸 거예요라고 샀다는 거야. 그거를 뭐 그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진 않고 그냥 어떤 그런 세단 이런 걸 샀대요. 사도 써. 자, 그렇다면은 야 너 그거 샀냐? 세법이 말합니다. 회사야 그렇다면은 너는 앞으로 세법 내가 의무 두 가지를 너한테 부여할게. 1번 전용 보험에 가입해라.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 있어요. 가입해라. 2번 그리고 운행 기록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월 며칠에 어떤 목적으로 몇 킬로를 탔는지 쭉 잘 관리해라. 그걸 운행 기록 일지라고 해요. 그 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당연히 잘 비치해둬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자, 1번 의무가 있고 2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의무 보험 가입, 전용 보험 가입. 2번 두 번째 의무 뭐? 그 운행한 기록들 몇 월 며칠에 어디에 간다고 몇 킬로 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비치해둬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이게 세법이 부여한 의무예요. 자, 됐죠? 자, 이제 전용 보험 가입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 있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그 가입한 그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말고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 뭐? 요 가입을 하면 세법은 어떻게 한대요? 자, 가입했니? 가입했다면은 오케이. 업무 사용 금액만큼 확인되는 만큼 송금 인정할게. 보험 가입이 여러분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뭐다? 업무 사용 금액이고 뭐고 아예 송금 인정 안 돼. 여기 보세요. 밑에. 만약에 여러분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봐. 그죠? 의무고 뭐고 나는 뭐 돈도 없고 안 할래? 난 그냥 이거 업무에 쓸 거라니까 라고 1년 동안 탔대. 법인이. 그럼 세법이 나중에 그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한대? 야, 전용 보험에 가입 안 했어? 너 왜 안 했어?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진짜 왜 안 했니? 이 의무? 그러면은 얘가 비용이라고 이것저것 그 장부에 계상해 뒀을 거예요. 그죠? 손익계산서에. 돈 올려놓은 걸 전액을 송금불산입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송금불산입. 회사에서는 회사 측면에서 송금불산입이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이니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죠. 그렇게 되고 상여등 이거 뭐라고? 보험가입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랬다고 해봐. 보험가입하지 않고 주말에는 정말 업무를 보는데 썼대요. 출장도 가고 물건도 사오고 필요한 물건도 사오고 이것저것 썼대. 다 이제 쓰고 주말에 대표이사가 요거 타고 놀았대요. 혹은 대표이사가 나는 놀 생각이 없어. 이거 왜 타? 내 차 있다고. 내가 왜 타? 그거를 더 좋은 차 내 거 탈 거야. 라고 하고 정말로 이 차를 업무용으로만 썼대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여러분 잘 들어요. 이렇다고 해.
그런데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근데 난 떳떳하니까 막 이러면서 회사가 그럼 어떻대요? 야, 네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거 지금 증명이 안 되잖아. 전용보험에 가입하라는 의무 왜 안 했어 너? 무조건 거기에 들어간 돈은 그러면은 다 송금불산입해. 그리고 그거 다 상여등 대표이사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상여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세 내라는 거지. 그럼 억울하다고 하면 아니 왜 안 했냐는 거지 의무를 세법은 소득 대표법인 대표 그 이사는 억울하다고 하겠죠. 아니 진짜로 안 탔다니까요. 라고 하면 세법은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전용보험에 가입하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세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가입할 겁니다. 전용보험 가입을 하고 한다는 거야. 혹시 이걸 하지 않았다면 세법은 이 법인이 계상한 모든 비용을 전액을 송금불산입한다는 거야. 그리고 상여로 처분해서 소득세도 내라라는 거야. 대표이사한테.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전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전제로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1번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 더 판단할 게 없어. 여러분 문제에서 이 법인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오히려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그죠?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송금불산을 해버리면 돼. 뭐 몇 퍼센트만큼 업무에 썼다, 몇 퍼센트만큼 업무에 쓰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판단할 계제가 아니라고 그 단계까지 넘어가지도 못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첫 번째 경우 끝났습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송금불산입한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의무는 했어. 전용보험에 가입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넘어와봐. 이제 두 번째 의무를 이행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무는 뭐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를 했냐라는 거야. 자, 1번 작성했을 때, 2번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경우가 안에서도 나뉘어집니다. 작성한 경우 너무 착하지. 이게 회사가 모든 의무를 다 한 거야. 전용 보험도 가입했고요. 첫 번째 의무 클리어. 두 번째 의무 운행 기록 쓰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했다니까요. 몇 월 며칠에 무슨 회의차 어디 지점 방문 몇 킬로 다 잘 적어뒀습니다. 너무 잘했죠? 요 경우는 세법이 최대한 인정해 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해 놨겠죠? 장부가 아니고 운행 기록 거기 일지에 적어 놨다는 거죠.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주행거리 중에 업무용 주행거리만큼을 이제 인정해 주면 돼. 이제 모든 게 증빙을 갖춰 놨다는 거야. 그래서 세법이 딱 보고 작성만 했다고 해서 뭐 전액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 리는 없겠지. 아까 이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예를 들면 주중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주말에 대표이사가 했다는 거야. 그럼 대표이사가 놀 때 쓴 거는 여러분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운행 기록을 했다고 해서 주말에 대표이사님이 어디 이번에 좋은데 놀러 갔다 오셨다.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산에 놀러 갔다 오셨습니다. 몇 킬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업무용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대표이사님이 주말에 잘 쓰셨어요. 그거를 잘 적어줬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제도가 아니잖아. 지금 애초에 이게. 대전제가 뭐다? 혹시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볼게.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주행거리가 여러분 5,000km였대. 1년 동안. 근데 업무용 주행거리로 확인되는 게 뭐 3,500km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용 중에 전체 관련 비용 있죠? 그 중에 업무 사용 비율 뭔데? 5,000km 중에 3,500km만큼 적어놨대. 작성을 했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3,500km만큼은 저희가 탔습니다. 업무용으로 3,500. 근데 계기판에 나오는 전체 숫자는 5,000이래 5,000. 지금 따라오죠? 5,000km 분의 3,500km. 그죠? 요거 몇 킬로죠, 여러분? 70%인가요? 70%? 그러니까 70%잖아. 요 비율만큼 그걸 업무에 쓴 걸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어때? 전체 비용 중에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송금으로 인정할게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용 보험도 가입하고 운행 기록도 성실하게 작성했다면은 한번 살펴보고 전체 주행 거리 중에 업무용 주행 거리로 뛴 만큼 그 운행할 만큼의 비율만큼을 전체 비용 중에서 그 비율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제도예요. 됐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만약에 총 주행거리가 이런 케이스 봐봐요. 이런 케이스. 아니 우리 회사는요 전혀 대표이사가 노는데 쓰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총 주행거리만큼이 전부 다 운행 주행거리라고 입증이 되겠죠? 계기판에 보면 3,000km를 탔어. 그리고 3,000km만큼 업무용으로 썼다는 게 잘 그 정리돼 있어. 입증이 돼 있어.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100%잖아. 그러면 관련 비용 전체가 송금으로 인정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 경우 미작성시를 볼게요. 미작성시를 보라색으로 볼게요. 미작성시. 이거 뭐예요? 전용 보험에는 가입은 했는데 그 보험에만 덜렁 가입해놓고 그 후에 사후적으로 가입한 후에 하나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운행 기록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대. 미작성했대. 미작성. 됐죠? 여러분 요때는 여러분 세법이 요걸 보고 아 괘씸한 놈. 괘씸하긴 하지만 여러분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요 전용 보험에 애초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게 이게 가장 큰 제재죠. 모든 비용을 송금불산입. 됐지? 자, 이제 세법은 뭐? 아, 전용 보험에는 가입을 했니? 오케이. 그거는 했는데 운행 기록은 못 썼니? 그렇다면은 제재는 해야겠지만 전액을 다 부인하진 않을게, 비용을. 그래서 금액을 정합니다. 얼마까지는 봐줄게. 얼마? 정해놨습니다. 1,500. 1,500만 원. 1,500만 원까 1년에 이 업무용 그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이 1,500만 원까지는 뭐다? 아, 그래. 전부 100% 업무용으로 쓴 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까지는 이 관련 비용 전액이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죠. 요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1,500만 원까지는 뭐다?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본다. 즉 1,500만 원까지 뭐 1,000만 원 썼다, 1,200만 원 썼다, 1,300만 원 썼다, 뭐 700만 원 썼다. 그랬다면은 그래 그 금액 전부를 업무에 쓴 걸로 봐줄게. 그러니까 고로 관련 비용 1,200, 7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줄게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썼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1,500만 원까지는 봐줬잖아. 그죠? 1,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오케이. 월 1,500만 원까지는 봐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밑에 봐봐. 1,500만 원까지는 똑같이 전액으로 송금 인정하고 1,500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한다. 심플하죠?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일지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1,500만 원까지는 봐주고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은 1,500만 원 초과 비율에 대해서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불산이 한다는 거야. 초과 부분은 전액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은 여러분 뭐 업무에 쓴 비율을 뭐 전체 비용 중에 1,500만 원으로 본다는 거야. 숫자로 예를 들면 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천만 원을 썼대요. 2천만 원을 썼대. 그럼 전체 비용이 2천이죠? 그러면 여러분 업무 사용 비율이 어떻게 돼? 2천만 원 분의 1,5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 75%죠? 맞죠? 75% 맞나요? 맞네요. 75%. 자, 20분의 15잖아. 20분의 15, 75%. 자, 업무 사용 비율이 20분의 15야. 전체 비용이 여러분 2천만 원 썼죠? 그러면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이런 식으로 총 주행거리 중에 업무용 주행거리라는 개념으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한다. 송금으로 인정할까?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20분의 15, 즉 75% 하면 당연히 여러분 1,500만 원 나오죠? 이만큼 송금 인정.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 불인정, 송금 불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여러분 봤을 때 조금 여기 뭐 전체 비용 중에 1,500만 원 이런 표현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1,500만 원까지는 전액 송금으로 봐줄게. 1,500만 원 넘으면 한 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송금으로. 됐죠? 그거를 표현할 때 세법상 1,500만 원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보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업무 사용 비율을 그 전체 쓴 비용 중분의 1,500만 원까지를 업무 사용 비율로 볼게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됐죠? 두 가지 의무. 그리고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여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죠?
두 가지 의무 뭐예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두 번째 의무 운행 기록을 작성해서 비치해둬야 돼요. 1번 첫 번째 기본적인 의무야. 전용보험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대.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야, 전용보험 가입도 안 했어. 너 볼 것도 없어. 야, 전액 송금불산입 이러는 거예요. 세법이. 자, 두 번째 경우 뭐? 아, 제가 전용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운행 기록은 못 썼습니다. 요거부터 해. 보라색. 못 썼다고 하면 어떡해? 야, 그래. 네가 뭐 다 한 건 아니네. 의무를. 전용보험엔 그래도 가입했자 했네. 그러니까 내가 1,500만 원까지는 시원하게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1,500만 원 초과분은 송금을 인정 안 한다 너라고 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되게 완벽한 회사야. 자, 전용보험 가입했고요. 제가 운행 기록도 철저하게 잘 적어뒀습니다. 그래? 잘 적어뒀네. 자, 한번 보자. 그 갖고 와봐. 운행 기록. 갖고 와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뭐야? 아, 보세요. 저는 총 3,000km 탔는데요. 그 3,000km가 전부 다 소명됩니다. 뭘로? 업무에 썼다는 게 소명돼요. 보세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이 100%. 오케이. 그러면은 관련 비용으로 올린 게 전부 다 송금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봤어. 보험도 가입했고요. 운행 기록 작성 잘 했습니다라고 해서 봤더니 아까처럼 총 주행 거리는 5,000km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용 주행 거리는 3,500km다. 그러면 어때? 5,000분의 3,500만 업무에 쓴 거죠. 나머지 1,500은 어때? 저거 더 쓸 리가 없죠. 대표이사가 놀러 가는데 썼습니다. 이렇게 저거 더 쓸 리가 없잖아. 만약에 저거 더 써도 그거는 업무에 쓴 게 아니니까 당연히 예외되면 예외입니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만 업무에 인정된 비율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됐죠? 자, 여기 한바닥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이론 정리할 게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 11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지금 앞에서 말한 거는 제가 뭐 30분 동안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숫자적인 거는 사실 1,500만 원 정도 외우셔야 될 거 아니야. 뭐 보험에 가입했는데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았을 때는 1,500만 원까지는 송금 인정,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송금 불산이 뭐 이런 정도로 숫자와 정말 기본적인 거였고, 자, 여기는 뭐다?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가. 스텝 1, 2, 3가 나옵니다. 스텝 1, 2, 3. 제가 요거를 그냥 나름대로 뭐 3단계법이라고 부릅니다. 3단계법이라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우리 요렇게 외웁시다. 이게 좀 각 단계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 좀 외울 거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스텝 1. 여러분 일단 업무용 승용차가 있대요. 그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이 우리가 스텝 3개라는 거야. 스텝 3, 3단계법. 3 스텝법, 3단계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 자, 여러분 뭐 스텝 1은 뭐예요, 여러분? 감가상각의제. 자, 여러분 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 영상 뒤에 할 거야. 따로 독립된 문제로 할 겁니다. 감가상각비.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해보죠. 그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 감가상각비 우리가 세법에서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뭐예요? 다른 거는 따로 할 거고요. 뭐?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도 시부인 하는 거 이따가 할 건데 감가상각비 할 때는 할 건데 주된 특징이 세법은 야 의무적으로 너 얼마 감가상각 꼭 해라 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에 장기에 걸쳐서 해도 돼. 세법은 상관없어요. 자, 네가 장부에 올리고 싶을 때 올려 라는 게 기본적인 세법의 입장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올렸니? 야, 장부에 썼어 너? 손익계산서에 얼마라고 감가상각비를 썼니? 그렇다면 그게 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시부인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한도 넘는지 안 넘는지. 한도 안의 금액이라면 시인해주고 그 금액을 그대로 송금으로 시인하는 거야.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한도를 넘어선다면 넘어서는 만큼은 송금불산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아, 너는 아직 기계장치 주계선 안 되는 부분만큼은 다시 살린다 이런 거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지금 말한 거의 특징이 뭐예요?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먼저 계상하지 않는다면은 세법이 강제로 감가상각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죠? 했다면은 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크하고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업무용 승용차는 특이하다는 거야. 업무용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뭐다?
여러분 비용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거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 혹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사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운행 기록도 보고 여러 가지 그 한도를 둔다고 총액적으로 얼마까지는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어떤 유인이 생기냐면 아까 감가상각비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뒤에 하도 된다고 했지. 무조건 뭐 1년차, 2년차에 3년차에 하고 안 이래도 된다고. 그래서 초반에 다른 비용으로 채운 다음에 감가상각은 나중에 하자라는 그러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컨트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세법적인 제어를 할 때 요런 제도를 처음에 하는 거야. 뭐 감가상각 의제. 특이하죠, 여러분. 감가상각은 뭐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하냐 마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냐 마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선택이야. 그런데 여기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좀 속된 말로 이 비용의 귀속시키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뒤로 돌리고 뒤쪽에 계상하고 다른 비용을 앞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세부담을 자기가 임의로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으로 보자면은 세법은 그거를 좀 제어하고 싶어하는 거, 제어해야겠다는 거예요. 세법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야, 너 감가상각은 원래 결산 조정인데 야 업무용 승용차 너 그거에 대해서는 뭐다 감가상각 한 걸로 의제할 거야. 의제는 여러분 간주하는 거예요. 그걸로 한 걸로 보겠다고. 실제로 회사가 감가상각 하지 않았더라도 한 걸로 보겠다고. 한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우리가 갈무리해서 따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머릿속에.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의제라는 특이한 게 있구나. 그거를 첫 번째 스텝으로 하는구나. 됐죠? 여러분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감가상각 할 때 뭐 어떻게 한다? 우리 감가상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정액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내용 연수는 무조건 5년이야. 심플하게 그냥 5분의 1 곱하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뒤에 적었죠? 강제라는 거야. 강제. 이 감가상각을 의지하겠다는 그 표현 자체가 나는 네가 했든 안 했든 세법이 말합니다. 회사한테 네가 실제로 감가상각을 했든 안 했든 이 금액만큼은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만큼은 상각한 걸로 볼 거야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지 않았니 혹시? 잘 들으세요. 뭐 그 금액만큼 하지 않았니? 5년 정액법으로 나는 무조건 감가상각한 걸로 의지할 거고 네가 혹시 그 금액에 미달하게 했니? 감가상각을? 그렇다면 나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강제 상각할 거야. 만약에 한 푼도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때? 이 감가상각 의제되는 금액만큼 전액을 강제로 상각시킬 거야. 송금 산입시킬 거라고. 강제 상각은 그 의미입니다. 감가상각 의제로 삼는 금액이 있죠.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그 금액. 그 금액까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강제로 송금 산입시킨다고 이거. 강제로 송금 산입시키겠다는 제도라고요. 오늘 약간 참 발음이 좀 꼬이네요. 약간 배고픈 상태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밥을 먹고 하는데 오늘은 하고 밥을 먹을 계획을 세우고 와서 평소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계속해 볼게요. 자 여러분 뭐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회사가 장부에 여러분 1,500만 원만큼 계상을 했대요. 계상을 할지 안 할지 얼마를 계상할지 자체가 회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감가상각이잖아. 그래서 회사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1,500만 원만큼만 했대요. 근데 세법은 어떻대?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1억 주고 샀니? 1,500만 원이고 100이니까 1억이죠. 1억. 좋은 거 샀네. 야 좋겠다. 좋은 거 샀네 너 회사. 자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이잖아.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면 되죠. 세법에서는 뭐 잔존 가치를 없는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잔존 가치를 0으로 보기 때문에 100-0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잔존 가치가 없다는 전제니까 세법은 그냥 바로 5분의 1을 곱했어. 어때요? 감가상각은 2천만 원. 20이죠. 숫자로 여기 보이는 숫자로 2천만 원을 우리는 뭐 어떻게 본다고? 감가상각 의제로 보겠다고. 네가 감가상각 의제의 의미는 이거라고요.
네가 감가상각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얼마를 했든 2천만 원 한 걸로 나는 만들겠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혹시 모자르게 했니? 1,500만 원만 했니? 2천만 원을 나는 한 걸로 볼 거라니까라고 하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 있죠. 모자란 부분 송금 산입 500만 원이죠. 마이너스 유보로 감가상각 한 걸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라고 과목이 적었죠. 송금 산입 뭐 감가상각비라고만 적어도 돼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라고 적어도 되고 송금 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500만 원을 추가로 강제로 세법이 감가상각시킵니다. 됐죠? 이게 스텝 1이에요. 외워야 될 거. 감가상각 의제다. 5년, 정액법, 강제상각. 혹시 세법이 장부가 2천만 원만큼 했다면 여기서 더 세무조정할 게 없겠죠? 됐죠? 자, 넘어갑시다. 스텝 1 끝났습니다. 5년 정액법 강제상각 외워야 돼. 숫자로 예 들어드렸죠? 외웠죠? 넘어갑시다. 2번 스텝 2 자, 요거 제목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할 거야 라는 거야. 사적으로 썼다는 게 뭐다? 즉 업무 외로 썼다는 거죠. 같은 표현이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썼다. 그게 바로 우리 법인의 업무 외로 썼다는 거야. 그게 법인에서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다른 데 썼다는 걸 사적 사용 금액으로 보고 그만큼은 송금 불산입할 거야 라고 했죠. 그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봐봐요 여러분. 업무 사용 비율 아까 전에 요거 어떻게 파악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보험 가입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뭐 얼마고 뭐고 전액을 전부 다 송금불사를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텝 1, 2, 3의 전제는 뭐다?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전제로 지금 하는 거야.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했어.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에 운행일지를 썼다면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일지에 나와 있는 만큼 이에요. 당연히 총 킬로는 5,000km인데 업무일지에 운행일지에 업무용이라고 적혀있는 게 3,500km다. 그럼 5,000분의 3,500 즉 70%를 업무 사용 비율로 본다 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 또 나와요. 어디? 만약에 운행일지를 안 썼다면은 어때? 1,500만 원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본다고 했죠. 그죠? 1,500만 원을 넘어서는 만큼은 어때? 전체 금액 중에 1,500만 원까지만을 업무 사용 비율로 보고 1,500만 원을 넘어서는 만큼은 당연히 업무 외 사용 비율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1 마이너스 업무 사용 비율이 당연히 여기 이게 사적 비율이 되겠죠. 사적 사용 비율이 되겠지. 업무 외 비율.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앞에 여기가 전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전체 비용 중에 곱하기 사적 비율만큼은 뭐다? 송금 불산입 하겠다. 송금 불산입 업무 외 사용 승용차 비용 얼마 상여. 보통 누가 탔다고 나올 거예요. 뭐 대표이사가 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대표이사가 주로 타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대표이사 상여일 겁니다. 상여 등. 여러분 대주주가 만약에 탔다면은 그건 당연히 배당이겠죠. 대주주 아니면은 대표이사가 탈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다? 누가 이거 탔냐라는 거야. 누가 이거 타고 놀았니? 주말에 놀러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라는 거야. 그럼 주주가 들었다. 너 오케이 너 배당이다 이렇게 되겠지. 어려운 거 없죠? 대표이사가 놀러 다녔습니다. 그럼 대표이사야 너 그만큼 네 돈으로 탈 거를 회사가 돈 대준 거잖아. 그렇다면 그거 네 보너스 받아서 놓은 거하고 똑같지? 세금 내 이거예요. 됐죠? 자, 우리 한기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용 중에 사적으로 쓴 만큼은 송금 불산입하는 게 스텝 2야.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이게 약속이고 동의하십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요 비용들을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자, 초록색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앞에 비용이 어떤 비용이 있니? 전체 비용이니까 각가지 비용들을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회사는 1,5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비로 아까 전에 스텝 1에서 봐봐. 회사가 1,500만 원만큼은 이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니까 비니까 당연히 비용이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500만 원은 당연히 전체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끝에 봐봐. 기타 유지 관련 비용이라고 표현이 될 거야. 이런저런 잡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를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잖아. 뭐 소모품도 바꿔줘야 되고 이것저것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잖아. 뭐 전기차는 기름이 안 들어가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간다고. 그게 기타 유지 관련 비용을 통칭해서 오른 제일 끝에 넣는다고. 그리고 우리 수업 목적적으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뭐다? 자, 스텝 1에서 여러분 회사는 1,500만 원만큼만 장부의 비용이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타 유지 관련 비용도 장부에 적혀 있겠지. 그걸 갖다 적는 거야, 이거 두 개는. 근데 여러분 놓치기 쉬운 거 뭐? 뭘 놓치면 안 되겠어요? 아까 위에서 여러분 아까 위에서 무슨 색으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여기 했죠? 아까 전에 했던 한 번 더 보라색으로 이거 강조합니다. 송금 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긴 했었지. 왜 이렇게 했었죠? 회사는 감가상각 의제라고 해서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그 금액만큼을 무조건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야. 너 모자라게 했냐? 1,500만 원밖에 안 했냐 너? 2천만 원으로 해야 돼. 500만 원을 내가 송금 산입할 거야 라고 했지. 아까 그거잖아. 회사가 송금 산입했죠. 송금에 산입했다는 거는 비용 처리했다는 거잖아. 비용에 넣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스텝 여기 이 금액 500만 원도 여기 더해줘야 돼. 전체 비용에 가산됩니다. 스텝 1에서 강제로 추가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도 여기 전체 비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수험적인 거니까 기술적인 걸 놓치면 안 될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 그 최대한 제가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를 설명드리잖아.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 그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제도가 왜 있는지 쓰시오. 이게 우리 시험이 아니잖아. 썰을 풀어볼래?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를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그 취지를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체화되어 있는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암기되어 있는 것들을 팍팍 뽑아내야 돼. 스텝 1 오케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덜한 게 있네 송금 산입. 스텝 2 오케이 사적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할 거야. 전체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업무 사용 비율 즉 전체 비용 곱하기 사적 비율인데 전체 비용에는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당연히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 에다가 뭘 더해주라고? 스텝 1에서 송금 산입한 금액. 스텝 1에서 송금 산입한 강제로 추가 감가상각으로 의제한 강제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거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500만 원. 전체 금액을 찾아낸 다음에 이 전체 금액 곱하기 사적 비율 해서 그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송금 불산입. 됐죠? 자, 여러분 스텝 3가 남았어.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고 스텝 3 갑시다. 스텝 3 마지막이야. 마지막 스텝입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 스텝 1 있죠? 보세요. 스텝 1에서 우리는 뭘 했어? 감가상각을 의지해서 회사는 1,500만 원만 장부 손익계산서에 적었지만 2천만 원을 감가상각한 걸로 만들어냈죠, 우리가. 자, 스텝 3는 뭐냐면 우리는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에 대해서 한도시 부인을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했어? 1,500만 원만큼만 감가상각을 했지만 야 세법 내 입장은 다른데 나는 무조건 2천만 원을 감가상각한 걸로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게 스텝 1이었죠. 그러고 나서 스텝 3에서는 자 이제 감가상각 한도 15일 할 친구들 다 모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각가지 유형 자산들이 감가상각 15일을 받으러 오겠죠. 그 중에 업무용 승용차도 감가상각을 한도 15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감가상각비는 한도를 체크해서 그 한도를 초과한다면 송금불산입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을 하는데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스텝 3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가상각비 있죠? 이 중에서로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줄쳐놨죠? 줄치고 화살표로 해서 자 뭐의 한도 시부인이다?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한도 시부인이다. 다시 한번 뭐?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분의 감가상각비의 한도 시부인이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지금 여기 2천만 원이었죠. 여기 봐봐 위에서 이제 지우고 감가상각비는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강제 추가 상각한 감가상각비 해서 요 두 개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죠. 그죠? 전체 비용은 얘까지 더해야 되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만 따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결국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곱하기 1 마이너스 업무 사용 비율, 즉 곱하기 사적 비율이죠. 이게 1 마이너스 업무 사용 비율이니까 곱하기 사적으로 쓴 비율만큼은 사적 비율만큼은 송금 불산이 됐잖아. 어디서? 스텝 2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가 스텝 2에서 뭘 했냐면 전체 비용 중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 너희들 나와 라고 해서 송금 불산을 했죠. 너희들 나가 라고 할 때 모두 나간 거예요. 이 감가상각비 전체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잖아. 전체 DEP 감가상각비 디프레시에이션 전체 감가상각비 중에서 사적 비용에 해당하는 사적으로 쓴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어때? 송금 불산입 처리했죠. 이미 스텝 2에서.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야, 너 2천만 원 중에 잠깐만 지워지면 안 돼. 2천만 원 중에 사적으로 쓴 거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 너는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 너는 직부인이야. 여러분 스텝 2가 그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감가상각비 한에서는 우리가 시부인 직부인 개념이 있다고 했죠? 우리 앞에서 여러분 요거 잠깐 어려운 얘기라고 했지만 우리 앞에서 여기 잠깐 앞 페이지 가볼게요. 이쯤인가? 그래 아니다 죄송합니다. 더 앞이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사례 연습 2 요거 좀 어려운 거였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어? 이론 앞에 공부하셨다는 가정을 하고 말할게요. 어떻게 했어? 스텝 1 고가 부분을 잘라냈죠. 많이 생략하고 말합니다. 앞에 공부를 했다는 전제니까. 우리 시가 초과 부분에 대한 자산 고가 매입한 부분을 잘라냈죠. 그러고 나서 스텝 2 감가상각 할 때 어떻게 했어? 요거 직부인이라고 했지. 스텝 1 여기. 스텝 2 안에서 첫 번째 스텝 기억이라고 할까? 스텝 A라고 할까? 아무튼 첫 번째 뭐였어? 야, 세법이 애초에 잘라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너는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잖아. 직접 부인했지. 1,500만 원만큼.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가상각 시부인을 했었잖아. 요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어때? 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112페이지로. 뭐다? 회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법이 추가로 500만 원을 감가상각 시켰죠. 결과적으로는 2천만 원만큼이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게 된 거야. 스텝 1에서 강제로 상각시켰으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2천만 원 상각한 게 된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죠? 여기서 스텝 2에서 이 2천만 원 중에서 사적 비율만큼은 나와. 너희들 나와. 비용으로 인정받을 자격 없어. 나와라고 해서 이미 송금불산입 처리가 됐어. 즉 직부인 된 거예요. 직부인. 감가상각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 직접 부인 된 거라고. 얘들은.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만 감가상각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스텝 3에서 여러분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 2천만 원 있죠? 전체 감가상각비 중에서 사적 비용 요 뺀 거잖아. 맞죠? 사적 비율, 사적으로 쓰지 않은 비율만큼만 어떤 자격이 있는 거야?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한도 시부인 합니다. 장부. 어때?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1,500. 그리고 스텝 1에서 세법이 강제로 너 이거 상각한 걸로 나는 볼 거야 라고 한 500만 원. 추가로 송금산입한 추가로 한 요거. 이 2천만 원. 이 2천만 원. 곱하기 뭐? 여기 잘 봐. 업무 사용 비율이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업무 사용 비율이 70%다. 그러면은 여기 2단계에서 전체 감가상각비 중에 사적 사용 비율이 30%니까 6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을 했다는 거야. 이 스텝 2에서. 그래서 이 스텝 3에서는 2천만 원 중에 업무에 사용한 1,400만 원에 대해서만 시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400만 원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니야. 그 단계가 그게 아니고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1,400만 원이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허들을 넘어온 거. 업무에 쓰지 않았다면 너는 애초에 한도고 뭐고 너는 애초에 비용이 아니야 라고 스텝 2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살아남은 전체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에 업무에 쓰기는 썼니?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한도 C부인을 받을 자격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됐고. 여러분 스텝 2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스텝 2 뭐 여기 다 암기를 해야 되지만 단순 암기가 있어. 금액을 그냥 딱 외워야 되는 거. 아까 전에 업무 운행 일지 안 썼을 때 얼마까지 봐준다고?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세법이 그냥 금액을 주고 우리가 그냥 사회 통념상 그리고 세법이 정하는 허용치가 이거야 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외워야 돼. 알겠죠? 세법상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한도를 그냥 800만 원을 합니다. 이 800만 원은 고정된 금액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 한도 시부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이따가 할 거야. 감가상각 파트에서 뭐 정의법은 이렇게 하고요. 뭐 즉시상각 의제는 더하고 뭐는 더하고 뭐는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 금액을 계산해 내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한도 시부인은 그냥 800만 원으로 합니다. 한도 금액을. 됐죠? 자, 세무조정.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한도를 초과했다. 일반적인 감가상각비하고 똑같다고.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지.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500 강제 스텝 1에서 강제로 상각한 걸로 의제된 거 500 해서 2천만 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70%라고 가정했지, 가정. 그럼 1,400만 원이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이 있는 애야. 근데 한도는 무조건 8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어때? 한도 초과 얼마야? 600만 원이지. 600만 원.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00만 원 유보 플러스 유보지, 당연히 유보. 만약에 한도에 미달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과거에 유보액이 있다면 작년, 재작년, 뭐 그재작년에 상각 부인된 감가상각 부인된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은 이번에 한도 미달한 추가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그 여유 한도 올해의 한도 미달 금액을 한도로 작년부터 남아있던 유보를 추인한다.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한다라는 거. 요 지금 하는 거는 감가상각 파트에서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이거야. 지금 업무용 승용차 파트에서의 감가상각의 핵심은 여러 가지인데 정리할게요. 뭐? 감가상각비 전액에 대해서 한도 시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스텝 1, 스텝 2를 거치면서 감가상각 의제 플러스 500만 원 했죠. 스텝 2 뭐? 감가상각비 중에서 전체 비용이지만 감가상각비만 떼놓고 말하자면은 감가상각비 전체 금액 2천만 원 중에서 업무에 쓰지 않은 30%는 이미 스텝 2에서 송금불산이 600만 원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텝 3에서 한도 시부인을 받아볼 자격이 있는 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다? 전체 2천만 원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 70% 곱한 이 1,400만 원만큼 많이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한도 금액은 외워야 된다고. 요걸 생으로 외워야 돼. 생으로. 얼마? 800만 원이다. 한도 금액이 8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 800만 원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외우세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600만 원이 초과됐죠. 이 사례에서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00만 원 유보.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를 마칩니다. 자, 이론 정리를 마치고 이제 1시간 됐으니까 이론 정리 마치고 나서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요 이론을 가지고 사례 연습, 예제를 풀면서 실력을 쌓읍시다. 됐죠? 여러분 1시간 동안 강의 했는데 이론 정리 잘 소화하셔야 돼.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매 회차 거의 나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